1학기의 마지막입니다. 제 17주차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단어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입니다. 교과서는 169에서 173페이지고요. 이번 단어는 이제 방학 끝나고 계속 이어져서 중간고사 범위에 또 들어가는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온라인 수업 듣고 이제 방학 들어가는데, 이번 방학은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되는데, 그 방학 알차게 잘 보내고, 그 다음에 개학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혁신적 변화, 어떤 것들이 있냐? 두 번째, 바로 이런 것들이죠. 광합성, 호흡, 연소, 철의 재련, 여기에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고, 세 번째, 산소와의 반응으로 산화와 환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소, 학습 주요 요소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화학 반응에는 항상 산화와 환원, 그러니까 산소가 관여되는 것들은 산화와 환원 반응이 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잖아. 그러면 산소가 필요한데, 원래 지구가 만들어지자마자 산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산소는 언제부터 있었냐? 광합성이 일어난 이후에 산소가 존재하는 거죠. 일단 수십억 년 전에 생물이 살았는데, 어떤 생물이 이제 생겨났냐면, 일단 바닷속에서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뭐 남세균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광합성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일단은 빛이 있어야 돼. 빛을 이용하는데,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산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산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의 산소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광합성은 빛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그런 반응입니다. 빛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든 포도당은 보통 이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또는 여기만 영양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다른 데로 이동이 돼야 되니까 일단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녹말은 포도당이 한 뭐 예를 들면 10,000개 정도, 10,000개 정도가 이제 결합된 큰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포도당 2당류 형태로 이렇게 작게 이동을 하고, 저장할 때는 녹말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이게 광합성을 하는 장소는 식물세포의 엽록체사죠. 그럼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다음에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즉 생성된 산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광합성.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화학 반응식을 한번 봐야 되는데,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배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CO2가 이산화탄소, H2O가 물이라는 거, O2가 산소라는 거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제는 포도당의 분자식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배웠으니까. C 6개, H 12개, O 6개가 뭐다? 포도당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반응적이니까 반응물. 반응 후에 얘네들은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 이제 숫자가 6이라는 숫자가 붙었는데, 왜 붙였냐면, 화학 반응이 전과 후가, 이게 전이고 후죠. 전과 후에 전에 어떤 원자의 개수와, 총 원자의 개수와 이쪽에 있는 원자의 그 어떤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같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소가 여기는 몇 개냐면
앞에 6이 곱해져 있으니까 6개야. 그리고 탄소 없죠? 그럼 여기는 탄소가 몇 개냐면 6개입니다. 그리고 산소의 개수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는 2개짜리라는 의미지. 거기 앞에 6이 곱해져 있어. 그럼 12개에다가 여기 또 있어. 산소가 앞에 6이 곱해져 있지. 6개가 있어. 12개와 6개를 더했더니 18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18개가 있나 보겠습니다. 산소 여기 6개가 있어. 그리고 2개짜리가 6개 곱해 있어. 12개가 있어. 6개와 12개 더하면 여기도 18개.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의 개수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소 2개짜리가 6개 곱해져 있어. 그럼 12개지? 여기 12개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이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 맞습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이 확실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광합성에 의해서 이제 점점 어떻게 산소가 늘어납니다. 산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 성층권에 저긴 성층권에 오존이라는 게 이제 늘어납니다. 오존이 뭐냐면 산소 기체는 O2야. 오존은 바로 O3입니다. O3. O3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오존층이. 그래서 하나의 오존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층권에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즉 오존층이라는 것은 오존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오존층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많이 봤던 UV. 뭘까요, 이건? 자외선이지.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거야. 자외선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UV 어떤 C타입, B타입, A타입이 이렇게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흡수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거야, 자외선을.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어떤 생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은 센 에너지야. 죽이잖아. 그게 만약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오존층이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전에는 자외선 때문에 센 에너지 때문에 어떤 생물들이 물 밖으로 나오기 어려웠어. 근데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줬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육상으로 진출하면서 더 다양한, 더 많은 어떤 생물들이 출현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산화철이라는 것은 철인데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런 형태. 근데 이 철 같은 경우, 즉 산화철이나 철이나 어쨌든 녹는데 높은 온도를 올려줘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녹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녹여서 순수한 철만 우리가 얻어내려면 굉장히 어려웠지. 지금도 뭐 어렵겠고. 근데 어떻게 분리해내냐? 높은 온도에서 산화철에 코크스라는 어떤 그런 탄소만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뭐 흑연 같은 걸 얘기하겠죠. 가하면 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철을 널리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큰 어떤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서울 같은데, 서울이네. 서울인데, 뭐 이거 제1호대?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 어쨌든 이걸 지을 수 있는 것도 철이라는 어떤 금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건물들에 철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철은 되게 중요하고 지금에 와서는 철이 우리의 어떤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을 우리가 순수하게 얻어내야 돼. 뭐 철뿐만 아니라 철과 같은 금속을 순수한 상태로 얻어내는 그런 과정, 그것을 바로 재련이라고 합니다. 재련. 보통은 이제 이렇게 높은 온도를 가해서 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의 재련 반응에서 산화철은 이제 코크스와 반응을 시키는데 두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은 코크스, 탄소 성분이죠. 코크스를 연소를 시킵니다. 연소라는 건 산소와 결합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나와? CO,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산화탄소를 누가 반응을 시키냐? 반응이 되느냐? 바로 산화철과 반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철로 순수하게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철이 재련이 된다. 순수한 철을 얻어낸다는 겁니다.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 반응에 의해 생성된
일산화탄소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불완전 연소. 좋은 건 아니죠. 불완전 연소와 반응이 되면 이제 원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일산화탄소야. 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산소를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철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와 환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산화라는 것은 산소를 얻는 것이고 환원이라는 것은 산소를 잃는 겁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코크스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됐어. 산소를 얻었지? 산화가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산소를 잃어버렸어. 환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가 됐어. 산소 얻었지? 산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하면 아주 오래전에 동식물들이 땅에 묻혀서 결국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어떤 그런 연료가 되는 거, 이게 화석연료인데 우리는 그걸 보통 태워서 쓰죠. 즉 연소시켜서 열에너지를 얻으려고 쓰는 거죠. 즉 태운다, 연소시킨다는 것은 산소와 반응한다는 거지. 반응하면 뭐가 생겨? 우리는 얻고자 하는 건 열에너지를 얻어. 열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부수적으로 이산화탄소도 발생을 하고 물이 생성이 됩니다. 물론 물 같은 경우는 선생님 물이 안 떨어지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산화탄소와 물, 열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화석연료 태우면. 그래서 우리는 그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 태우는 거지. 그러면 뭐 산업이나 교통이나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 뭐 이게 증기기관차 같기도 하고. 먼저 석탄을 태워서 증기기관의 연료를 사용해서 그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뭐가 나오지?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오면 그 증기의 힘으로 어떤 기관을 돌리는 게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뭐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선, 배 또는 어떤 그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들, 공장을 돌릴 수 있고 결국은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대량 유통이 가능해졌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증기기관이 큰 기여를 했죠. 근데 증기기관에 쓰이는 연료가 바로 석탄부터 쓰였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석유가 이제 또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유전을 통해 석유를 대량으로 우리가 생산해내면서 또 이걸 교통순환, 우리 뭐 자동차에 아직까지는 석유에서 나오는 기름이 가장 많이 쓰이죠. 교통수단 및 산업의 중요한 원료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면 이 화학반응, 이번 단어는 화학반응이야. 화학반응을 보겠습니다. 화석연료 중에 가장 간단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천연가스. 여러분들 도시가스 다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가스 불 켜면 그게 천연가스야. 이거 메테인이야. 메테인. 예전에는 이걸 메탄이라고 불렀지. 그러다 거의 굉장히 좀 10년 정도 됐나? 명명이 이제 메테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를 태운다는 건, 연소시킨다는 건 산소와 반응시킨다는 거지. 이렇게 태우면 물론 열이 나옵니다. 열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지. 근데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얘를 많이 태우면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물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면 지구 온난화에 지금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도 얘는 적게 나오는 거야. 탄소가 하나니까 얘 하나 태우면 이산화탄소 하나 나와. 근데 얘 말고 다른 가스들, 부탄이라든지 프로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얘네보다 3, 4배는 더 나와. 그러면 더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가스는 좀 나아. 여러분들 기름, 휘발유라든지 경유, 등유 이런 걸 태우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구온난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서 빙하가 엄청나게 녹았죠, 지금. 빙하가 녹으면서 또 뭐가 발생을 합니까? 예. 그게 바닷물을 흘러 들어가면서 어떤 염분의 농도를 또 바꿔놓고, 염분의 농도가 바뀌니까 해수의 흐름이 바꿔지고, 해수의 흐름이 바꾸니까 에너지 순환이 안 됐지? 에너지 순환이 안 되니까 지금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뭐 아니라 홍수가 나고 있죠. 예, 지금 이상기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지금 노란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나중에 뒤에 환경 부분 배우면서 더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일단 산화라는 개념,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가 어떻게 얻는 거야, 있는 거야? 산소를 얻는 거죠.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결국 탄소를 태우면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근데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바로 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호흡하지, 호흡하면 뭐가 있어야 돼? 바로 포도당과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호흡이 끝난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또 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호흡하는 거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몸에 있는 세포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호흡의 과정은, 화학 반응은 아까 봤던 광합성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야.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졌어. 근데 지금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반대로 아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했지? 근데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합성만 알면 호흡은 그 반대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 환원은 반대로 산소를 잃는 그런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산화은을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산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순수한 은을 얻을 수가 있어. 산소를 잃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환원이 되는 거야. 환원. 그리고 중요한 거지, 철의 재련 과정에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이라고 했어. 이런 산화철은 철로 환원되고, 환원됐나? 산소 잃었나? 당연히 산소 잃었죠. 그러니까 철이 됐지. 코쿠스가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즉 산화돼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산화하는 반응은 지금 어떻게 했어?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 누군가는 산소를 얻었으면 누군가는 잃는 거야. 그래서 산화하는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는 별표시 해줘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마그네슘에 넣으면 넣고 연소를 시키면 굉장히 밝은 빛을 내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산화하는 반응을 설명해 보자. 드라이 아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죠?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낮은 온도로 낮추면 고체가 되는 거야. 그걸 이산화탄소라고 그래. 아니, 드라이 아이스라고 그래. 근데 마그네슘에 넣고 연소를 시켰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바로 그 이산화탄소의 산소가 어디로 이동했어? 바로 마그네슘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마그네슘이 산화된 거야.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졌고,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환원이 된 거지. 환원이 되면서 탄소가 된 겁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다시,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었어.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고 탄소가 됐어. 얘는 환원된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금이라는 거 보기만 해도 좋은 것 같은데, 금은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가 봐. 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야. 반응성이 제일 작아, 금속 중에서. 그러면 반응이 없으니까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팔찌라든지 이런 데 쓰이게 되면 내 피부와 트러블이 거의 제일 없어. 여기에 막 철로 된 거 써봐. 나중에 뭐 여름이나 이런 데 놓으면 습기 있으면 막 녹슬고 그러잖아. 피부 트러블 일어나고. 그런데 금은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쓰이고, 그래서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은 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산소와 결합돼. 산소와 결합돼 있어. 순수한 철이 아니라. 그렇게 산화물 형태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대체적으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보기만 해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 금과 관련된 그러한 학교를 다니고 있죠. 우리는 주얼리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다이아몬드도 있겠지만 금 가지고 은 가지고 가공해서 이런 장신구를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아 금으로 만든 유물은 오래오래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가 있다.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구리에서 이제 구리를 얻는데 구리와 주석을 합금이라고 하죠. 합쳐서 청동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인류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 그전에는 돌 깨서 쓰고 돌 갈아서 쓰고 하다가 이렇게 합금을 사용했다. 단단한 합금으로 청동을 만들어냈으니 이걸로 농기구의 기구로도 도구로도 쓰이고 무기로도 쓰일 수 있고 그러면서 인류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철기 시대가 오죠. 철의 산화물을 우리는 보통 이제 철광석이라고 합니다. 이거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을 그냥 쓸 수는 없어. 얘를 어떻게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 재련 과정을 거쳐서 철을 얻는데 이건 쉽지 않았지. 왜?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얘를 녹여서 순수한 철을 얻는다는 건 쉽지 않았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방법을 알고 그런 기술이 있어서 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또 인류도 철기 시대를 도래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더 큰 어떤 정복 사업이 이루어지고 농기구로 또 사용한 데서 더 어떤 농사에도 그 편의성이 증가되고 그런데 이제 구리나 철 같은 것은 공기 중에 되면 이제 산화되지 녹슬게 된다는 거야. 이 과정도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산소가 결합되는 거야. 산화돼. 산화가 되면 동시에 환원도 일어난다겠죠? 네. 산화환원이 일어난다. 이것도 화학 반응이다. 청동은 녹이 잘 안 슬어. 하지만 철은 이렇게 녹이 슬어서 보존 상태를 보면 이게 더 오래가는 편이라는 겁니다. 청동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1. 화석 연료의 연소와 동식물의 호흡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쓰시오. 화석 연료 연소라는 건 태우는 거야.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가 결합한다. 동식물의 호흡, 마찬가지로 산소와 결합,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한 반응이고 결국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가 일어나고 얘도 마찬가지고 산화가 일어나면 안쪽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겠지. 그런 산화환원 반응도 일어납니다.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 더 얘기하자면 또 많습니다. 산소와 결합하면 아까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물이 나왔고 세포호흡, 동식물의 호흡도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물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와 결합해 산화가 된다는 거. 더 자세히 얘기하면 반응식을 볼 때 생성물이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산화와 환원은 각각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하죠.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3번. 산화물 상태의 광석으로부터 이제 철광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광석이 될 수 있죠. 금속을 얻는 과정, 재련이라고 보통 하죠. 그때 산화환원으로 설명하죠. 어떤 금속을 얻어. 원래 산소와 결합돼 있어. 산소를 떼내는 거야. 이 금속은 뭐가 돼? 산화가 돼, 환원이 돼. 산소가 떨어져 나갔어. 환원이 되겠지. 환원이 되면서 순수한 금속을 얻습니다. 물론 이제 얘가 환원이 됐으면 누군가는 산소를 얻죠. 그러면 산화도 일어나겠지. 그래서 산화물 상태의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얻는 과정은 금속의 산화물에서 산소를 떼어내지. 떼어내고 금속으로 환원작용이 일어났지. 이렇게 산화환원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주 17자 통합과학을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방학 때 책 좀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좀 많이 읽고 건강 관리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개학 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학기 마치고 다음 개학하고 보겠습니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추억이 잠시 널 떠올려